이제 여기 SQL 요구 좀 펴보세요. 연결은 다 그대로 놓고요. 하나 만들까요? drop database if exists t1 트랜잭션 하나 예시 보여드리려고요. create table 아니지 create database t1 그리고 use t1 세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t1에서 이제 create table로 할 건데 한 2개 정도만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넘버 id랑 뭐 프라이머리 키 넣고 합시다. 프라이머리 키에 어토 인크리먼트도 넣어주면은 얘가 id고 그리고 계좌를 만들고 싶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마운트를 할게요. insert into account 넣었을 때 이제 셋에 id는 필요 없고 어마운트만 뭐를 넣어줄 거냐면 그냥 만을 일단 넣어줄 거고 여기 where id는 1번 자 해서 id 2번에는 2만원을 줄 겁니다. 에어났네. 인서트가 에러가 났네요. 인서트가 where id is 경서 어디가 에러지? 인트인데? 맞는데? 어디를 에러지? 얘는 잘 들어갔는데 아이디 1이 아이디가 1인 게 아니지. 이거 필요가 없지. 어토 인크리먼트 넣었잖아요. 필요 없죠. 그냥 내면 되죠. 알아서 1, 2죠. 네. 2개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그 DBMS 배우면서 DDL이랑 DML 정도만 우선은 다 정리를 했고 사실은 이 2가지 종류에 대해서 테이블에 대한 구조 변경과 데이터 추가와 데이터 수정, 삭제 같은 걸 하는 게 거의 9할이에요. 99.9할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것만 쓰면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간단하게라도 만들 때 필요한 거는 다 할 줄 아는 건데 이 DBMS에는 이거 말고 DCL이라는 것도 있고 TCL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TCL은 계정에 관련된 거고 이 TCL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이 트랜잭션이 DBMS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될 하나의 중요한 그 문법 중에 하나예요. DCL은요 계정에 대한 거라서 이거는 나중에 뭐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할 때 필요한데 우리가 현재로서는 크게 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도 뭐 많이 중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데 그러니까 바로 쓰지는 못할 거예요. 계정에 대해서 계속 요것만 간단하게 보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A 사람에게 나는 그 테이블 뭐 T1 테이블에 대해서 셀렉트 권한을 주겠다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 A는 그걸 받고 T1에 대해서 인서트도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셀렉트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grant select on T1 to A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거 이제 회수하는 게 있거든요. 회수하는 거는 이제 revoke해서 내가 줬던 권한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이때는 from이에요.
그래서 이제 to from만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뜻으로 영어 좀 아시면 이제 grant가 허가하다 이런 뜻이 되고 revoke는 말 그대로 회수거든요. 그냥 그 뜻 그대로 쓴 거잖아요. 근데 to는 에게여가지고 누구에게 허락하다가 되고요. from은 부터예요. 누구로부터. 그래서 이게 영어 문장적으로도 그냥 뜻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있다 해서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사수가 시험했어요. 사수가 나한테 DB에 대한 권한을 절대로 인서트나 크리에이트나 뭐 알터나 이런 거 안 주겠죠? 이 정도는 줄 수 있겠죠? 셀렉트 보라고 그런 겁니다. 자, DCL이 그런 건데 뭐 이게 풀어보면은 근데 계정 같지가 않아요.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로거든요. 근데 계정이에요. 그렇고요. 자, 요 TCL은요 이제 트랜잭션 컨트롤이죠? 랭귀지예요. 하나의 업무 단위를 의미를 해요. 데이터가 뭔가 이동하는 거죠. 그거에 이동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데 이게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의 가장 중요한 예시가 송금이에요, 송금. A 계좌에서 B 계좌로 10,000원이 10,000원이 송금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데이터의 이동이고 한 번 이동하는 게 기본 단위가 돼요. 그리고 이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트랜잭션의 다른 뜻이 또 송금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따온 것 같아요. 10,000원 송금을 만약에 한다면 데이터적으로 DB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A 계좌에 10,000원을 빼고요. B 계좌에서 10,000원을 더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데이터 세상이고 송금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때 현금 주고받듯이 뭔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그러면은 여기서 빼고 여기서 더해요. 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는 건데 두 가지의 일을 하나씩 보지 않겠다는 거죠. 한 가지, 한 개의 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단위 개념이 되겠고 얘가 트랜잭션의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랜잭션이 요구되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 돼야 돼 라고 한 특징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 네 가지가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자격증 하시면 나오는 건데 애시드예요. 애시드가 식초잖아요. 앞 글자 따서 어토너 지금 단어는 명사형으로 쓰이긴 했을 텐데 제가 정확히 몰라요. 네, 명사형이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D가 뭐였죠? 듀얼리티예요. 듀얼리티. 그죠? 이게 아닌데 아이솔레이션인가? 여기서 이니티, 이티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로 한번 외워두시면은 좀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식초 그냥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단어니까 외워두시고, 얘가 원자성이고요. 일관성, 아이솔레이션은 고립성 또는 독립성이라고요. 그걸 전 독립성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듀러빌리티가 지속성이에요. 자, 계좌에서 빼는 거예요. 이 느낌들을. 이거 원자성은 모두 성공하거나 모두 실패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좌에서 1만원을 빼고 B에서 더하는 이 두 개의 쿼리는 만약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모두 실패를 해야 원상복귀가 되는데, 이거 중간에서 10,000원 뺀 거는 실행이 되고 두 번째 건 실행이 안 됐으면은 10,000원이 데이터상으로 날라간 셈이 되고요. A는 손해보고 B도 받을 게 없어요. 손해봤어요. 어쨌든 말이 안 돼요. 반대로도 10,000원이 더해지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 성공되든가 아니면 다 실패되든가의 원자성이고요. 일관성은 이게 동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동일해야 돼요. 전후 데이터. 그런 걸 얘기해요. 10,000원을 빼고 10,000원을 더했는데 합은 0이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니 그냥 간 거니까. 근데 이제 들어고 났더니 A에 이제 10,000원 있었고 B에 20,000원 있었어서 이제 A가 0 되고 얘가 3만이 돼야 되는데 4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뭔가 딱 완성이 됐는데 전후 데이터가 이상해요. 그러면은 일관성을 해친 거니까 이것도 안 되고요. 독립성은요, 그 트랜잭션 실행 중간에 다른 트랜잭션이 침투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자기만의 실행이에요. 다른 쿼리 침투가 안 된다. 안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속성은 실행 후 영구 저장된다. 실행 후 데이터는 영구 저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트랜잭션을 공부하실 때 단순히 이 특징들을 그냥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요거 하나 잡고서 가시면 스토리가 생겨요. 그래서 외우기 편하실 거예요. 항상 은행 송금이에요. 그거를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할 때는 이제 문법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커밋이라고 하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롤백을 알고 계시면 돼요. 커밋은 데이터베이스에 영구 저장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고, 롤백은 잠깐 실행시켰던 쿼리들 있죠? 실행한 쿼리 이거 취소시키는 거예요. 취소, 되돌리기. 근데 이 DB를 영구 저장한다는 개념이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날렸을 때 얘들 계속 데이터베이스에 확인하고 가지고 오기도 하고 수정하고 했거든요. 근데 커밋이라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DBMS에서는 인서트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또 업데이트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실행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것은 DB의 저장이랑 동의어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실행됐다 했을 때 약간 임시로 잠깐 뒀다가 언제 실행이 돼요? 커밋이라고 하는 이런 쿼리가 실행이 될 때 요때 DB가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바에서 계속 게시판 하면서 얘네가 그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MySQL에서 설정 탓인데요. 여기에
이런 설정이 있어요. 오토 커밋이라고 하는 설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쿼리 실행하면은 바로 그냥 커밋 시키는 거예요. 커밋이 들어 있었던 거죠. 인서트 커밋, 업데이트 커밋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안 썼는데 오라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건드시게 되면은 오라클 설정은 오토 커밋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수동 커밋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영어로 그냥 통일할까요? 매뉴얼 커밋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설정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설정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트랜잭션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 트랜잭션 쿼리들 트랜잭션이 이 뭐 DDL이든 그 다음에 DML이든 어떤 것들이든 쭉 실행이 되고 커밋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이전까지 이 모든 게 트랜잭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커밋 전까지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다 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는 하나의 단위로 봐서 모두 성공, 모두 실패, 뭐 영구 저장, 뭐 무결성, 데이터가 이제 이상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커밋 전까지의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위가 곧 트랜잭션인 거고. 이 오토 커밋을 잠깐 꺼줘가지고 한번 이 트랜잭션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 볼게요. 저희 이제 어카운트 하나 테스트 만들었으면은 MySQL에서 스타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게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석세스가 뜨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강제적으로 트랜잭션을 킨 거예요. 커밋을 누르기 전까지는 어떤 쿼리든 DB 안 들어가요. 자, insert into account set amount에다가 이제 3만짜리를 하나 넣어봅시다. 이걸 넣어요. 석세스가 뜨거든요.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해보세요. 그럼 이제 뜬 거 같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는 트랜잭션 중인 거거든요. 내가 커밋을 누르지 않는 한 이건 DB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약간 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롤백을 해요. 잘못했어. 그래서 롤백을 하면 롤백도 석세스가 되고 셀렉트를 다시 눌렀을 때 2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번은 왜 나와요? 롤백이 됐는데 완전히 뒤로 취소시켰는데 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이미 영구 저장이 된 거고 스타트 트랜잭션 안 했으면은 요 위에 인서트에서는 요런 게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인서트 된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스타트 트랜 다시 하고 인서트를 누르고 셀렉트를 했을 때 지금은 이제 4개가 됐죠. 이게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 때문에 4번이 생기네요. 롤백이 아니고 커밋을 해요. 커밋. 얘가 실행이 됐을 때 DB 저장됐고, 그럼 이제 여기서 롤백을 하는 것은 success라고 하는 이제 정보는 뜨는데 소용이 없어요. 커밋이 됐으니까. 그죠? 어려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은행 송금이 이루어지는구나 보시면 돼요. 좀 크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커밋이 돼야지 DB에 넘어간다 이 소리고, 이 안에서는 막 롤백도 가능하고, 뒤로도 가능하고, 다시 수정도 가능하고 한 거잖아요. 우리 은행 송금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00시부터 00시 30분까지 우리 은행 업무 못하죠. 이게 좀 앞당겨져가지고 막 11시 반, 23시 반부터도 못하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기억나세요? 우리 00시부터 은행 사용 못하게 했을 때가 사실
10분밖에 안 됐었거든요. 딱 그 12시에서 12시 10분까지만 은행 송금이 안 되고 그 뒤로 바로 또 풀려서 됐단 말인데 이게 슬금슬금 늘어났어요. 30분으로. 요즘에 생각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또 계속 늘었어요. 1시간가량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 늘까요? 이거 뭐 하는 걸까요? 이때? 이 시간에? 하루 있었던 것들. 정산하는 거거든요. 무슨 정산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땡은행에서 농땡은행으로 송금이 몇 개가 됐을까요? 왔다 갔다. 무진장 많겠죠. 그거를 그때그때 DB에다가 계속 넣어놓거나 뭐 가지고 와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어마어마한 부하가 걸릴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임시적으로 처리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다가 취소도 하고 다시 보내면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A, B 사람한테 얘한테 이제 10원 보냈다가 다시 B가 A한테 10원 보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둘이 보낸 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안 찍어놓는 거예요. 이거는 DB에다가. 그냥 기록만 남겨놓는 거죠.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기록만. 그러한 정산들을 쭉 한 다음에 이제 뭐 다 끝났으면 뭐예요? 그게 커밋이죠. 뭐. 딱 커밋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날로 넘어가서 다시 또 받는 거죠. 야 이거 이런저런 쿼리. DB는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여기에 걸리는 조건과 그 다음에 보안과 이런 것들이 복잡해질 뿐이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길어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쿼리 같은 거 확인할 게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너도 나도 다 이제 인터넷 뱅킹 쓴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구현을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자, 셀렉트가 두 개고요. 이제 스타트 트랜잭션을 해서 인서트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업데이트를 하자고요. 업데이트 어카운트에서 어마운트를 이제 만으로 내가 줄일 거예요. 아니 어마운트에 마이너스 만을 하고 where id is e b에서 a로 갑시다. a가 만이고 b가 2만이고 아니다 1로 갑시다. 1. 0으로 아예 표시하는 게 편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는데 이제 b한테 줬으니까 얘는 플러스죠. 이렇게. 그러면 현재 어카운트에서는 2만이에요. 내가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뭐야 이거 에러가 뜨네. 에러가 심텍스 에러. where id는 1에서 에러가 떴다고? where id는 1. set amount. 저기 반점을 제가 잘못 썼어요. 별거 아니에요. 자, 마이너스 만이 됐고 2만이 됐네. 뭐지? 뭔가 잘못 넣었나? 0이 돼야 되는데. 다시. 이 상황에서 1번은 마이너스, 2번은 플러스 하면 2번이 3만은 잘 됐는데 지금 2번에 잘 안 됐네? 왜 이러지? 1번 마이너스 시킨 거 잘 되고 2번 플러스 시킨 거 잘 되는데 이게 한 번에 그냥 묶어가지고 가는 게 지금 잘 안 됐나 봐요. 하나씩 하니까 잘 되네요. 네. 그럼 이제 0이랑 3만이면 잘 됐어요. 트랜잭션이. 그 다음에 이제 커밋을 하면은 다 되는데 롤백을 먼저 해서 확인합시다. 롤백 하면은 되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요. 왜 안 돌아갔을까요? 제가 스타트 트랜잭션을 안 눌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돼버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스타트 누르고 하나 둘. 자, 현재 상황 트랜잭션 중에 얘 10,000원 송금 됐어요. 롤백을 합니다. 잘못 송금했대요. 그래서 취소를 했대요. 그러면은 돌아갑니다.
만, 2만. 자, 돌아갔으면은 이제 업데이트한 쿼리들은 안 된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커밋하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송금을 했대요. 그리고 커밋을 하면은 이제 DB에 저장이 돼서 송금이 완료가 된 걸로 됩니다. 예. 다음에 세이브 포인트 개념 하나가 있는데요. 세이브 포인트는 중간 같은 데 써주시면 돼요. 세이브 포인트. 그 다음에 세이브 포인트 이름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쪽으로도 가볼까요? 세이브 포인트는 말 그대로 세이브 포인트거든요. 게임 같은 거 하시면 더 쉽게 와닿으실 텐데 롤백 같은 거 할 때 롤백 2, 세이브 1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쿼리에서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현재 상황에서는 0.3만이에요. 스타트 트랜잭션 하고 나는 첫 번째 거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썼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만이 됐고요. 그거에 현재 상황에서 세이브 포인트를 한번 찍어준다.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만 올리고 세이브 포인트 2를 찍어요. 자, 현재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만이랑 4만이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롤백 투 세이브 포인트 2 같은 걸 이 상태에서 그냥 롤백을 누르잖아요. 그럼 완전 처음으로 그냥 다 돌아가요. 세이브 포인트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세이브 포인트로 간다 라고 했으면은 이게 여기로 간 거잖아요. 이 시점으로 간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거는 다 된 겁니다. 사실 의미가 크게는 없는 거고 세이브 포인트 1으로 갔다.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갑니다. 이 시점으로 되돌린다는 거잖아요. 이거 실행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실행된 거예요. 내가 세이브 포인트 1까지 간 다음에 커밋을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데이터는 만은 됐는데 뒤에 만 플러스는 안 됐으니까 3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세이브 포인트에 대한 개념인 거죠. 알겠죠? 이게 트랜잭션. 그래서 트랜잭션에서 커밋이랑 롤백이 이제 가장 주된 거고요. 조금 더 추가하신다면은 세이브 포인트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롤백 투 세이브 포인트 명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